불렀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조. 네. 이씨조선. 네. 네. 저 어릴 땐 그렇게 배웠어요. 이조. 많이 네. 썼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도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씨조선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를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것의 새로운 버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세종대왕 공격 같은 경우는. 네. 그렇다.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막 국제기전에 뭐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책까지 나왔던 거죠. 그거 보수에서 막 독려하고 이러더라고요. 읽을 걸. 그래서 제가 좀 놀랐던 적이 근데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김구 선생님을 킬구라고도 불러요. 그래요. 약간 테러리스트라는 예. 거를. 네. 근데 이제 김구 선생님 직업 자체가 임시정부에서 경무국장이셨거든요. 경무국장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우리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최초의 경찰이 김구 선생님입니다. 그럼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를 지켜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김구 선생님은 뭐 조선인들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폄훼해요. 김구가 테러리스트라는 그 책에 보면. 근데 그 김구가 차단했고 막았던 사람들을 보면 김구가 직접 피를 묻힌 건 아니고 김구가 직접 피를 묻혔던 건 젊은 시절에 김창수로 살아갈 때 네네네. 후치다라는 일본인을 치아포에서 죽입니다. 네. 근데 그 후치다가 그냥 일본 민간인인데 그 민간인 후치다를 김구가 죽였기 때문에 김구를 살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네. 그 당시 을미사변 직후였어요. 을미사변 직후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인에게 맞아 죽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선에 있는 모든 상인 철수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후치다는 혼자 돌아다니면서 일본도를 차고 있었어요. 근데 김구 선생이 맨주먹으로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국모에 대한 우리 을미사변에 대한 원수를 갚았다. 국모 보수라는 글을 쓰면서 나 어디 사는 누구니까 당당하게 나를 잡아가거라라고 했던, 어찌 보면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만약에 러시아인이 우크라이나 복장을 하는데 기관총을 들고 다니다가 잡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김구 선생님의 그 의로운 기운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입장인데, 그 후치다가 상인이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진보를 위한 역사에 보면 그 후치다는 결코 상인일 수 없다는 걸 다 밝혀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킬구라는 이야기가 또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임시정부에 계시면서 그만큼 많은 밀정들을 죽였다. 근데 사실상 그 밀정들 중에 상당수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임시정부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김구 선생님은 좀 처절한 반공주의자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죽은 공산주의자들을 왜 구국들이 옹호하냔 말이죠. 네.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왜 보수 정권에서 뉴라이트가 득세를 하는가는 제가 볼 때는 우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뉴라이트의 탄생 배경 자체가 정치적 동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어떤 그 권력과 뉴라이트 진영을 분리할 때만이 그 질문은 성립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분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몸체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맞죠. 네. 그러니까 왜 중용이 됐느냐, 왜 득세를 했느냐는 그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어리석은 질문이고 네. 그 자체가 환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동어반복 네. 같은 그렇죠. 거네요.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너무 걱정되는 게 이 짧은 윤석열 정권 기간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추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도 다행히 있을 수 있지만 바로잡을 수 없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라든가 아니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같은 것들은 향후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은 문제여서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도 그렇고 너무 걱정이 됩니다.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권 때 한일수교 할 때, 네. 한일수교 1965년이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네. 야, 조심스럽긴 하지만 실제로 역사학계에서는 독도 미략이 미리 체결돼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독도 미략이 지금까지 이렇게 시끄럽게 독도 문제로 한일 간에 분쟁이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당시 추후배상권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징용으로 끌려갔을 때 일본 정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냐 없냐는 법계 판단을 맡겼던 거고, 우리 대법원에서는 배상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부가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 기업으로부터 독립축하금을 받아서 나름 자리를 잡았던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변제하자가 제3자 변제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 정권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실수를 하고 외교적으로 실수를 해버리면 그걸 극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안타깝네요. 사도강산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손을 떠났다라고 봐요. 등재가 돼버렸으니까요. 네, 이미 근데 참 그런 얘기가 이제 종종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보수의 어떤 이데올로기는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게 민족주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완전 네. 반민족이에요. 이 기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보수가 민족주의라고 보는 관점이 보수와 진보라는 관점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출발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 당시 지배층이었던 소수의 2% 왕족, 귀족들이 보수라고 이야기하면 당시 혁명 세력, 뭐 시민, 부르주아, 그다음에 노동자, 농민이 다 진보입니다. 진보였는데 이 진보 내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혁명 과정에서 개혁 드라이브를 어떻게 펼칠 것인가 하는 걸 두고 뭐 지롱두파, 자코뱅파 이렇게 쪼개지면서 그 부르주아가 소위 우파가 되고 노동자, 농민은 좌파가 돼요. 그런데 이 우파가 훗날 그 귀족 왕족과 손을 잡으면서 범보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이퀄 우파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데 우리는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보수는 쉽게 얘기하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고 진보는 바꿔나가자는 건데 네. 이걸 일제강점기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누가 보수죠? 일제강점기가 그냥 좋은 사람들. 매국노들이 보수예요. 그렇죠. 그럼 진보는 독립운동, 새롭게 나라를 민족주의자들. 배우자가 진보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는 이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나누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수의 뿌리는 친일 매국이니까. 근데 이제 진보 중에 민족주의계 우파가 있고 사회주의계 좌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파라는 개념이 사회주의로부터 출발한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소위 진보는 좌파 우파로 구분되는 게 싫습니다. 저들은 좌파 우파로 구분하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뿌리가 독립운동 민족주의 우파고 사회주의가 좌파여서 지금 대한민국의 진보를 전부 다 좌파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독립운동 세력 중에 민족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지만 민족주의가 다 친일파는 아니지만 변절자는 실은 민족주의에서 나오고 독립운동가도 다 사회주의자는 아닙니다. 소합병 사회주의자라고 해서 계급투쟁에만 관심을 갖고 독립운동에 등한시했던 사회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변절자는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 변절자 민족주의의 우파와 기존의 친일 매국노들이 범보수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승만과 결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민족주의계 쉽게 이해하면 진보 중에 민족주의계 우파 여전히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김구나 김규식 계열이 있죠. 그럼 만약에 저에게 야 황인필 너는 일제강점기에 살았으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였을 거야? 당시 사회주의 사상은 세계적인 유행이었습니다. 그렇죠. 3.1운동이 실패했던 여러 가지 그 허무주의를 3.1운동을 이끌었던 학생 청년 지식인들이 당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사회주의 사상을 독립운동의 방략적 측면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사회주의자 독립운동가들은 존경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일제강점기 살았다고 하더라도 제 성향과 맞지 않거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임시정부 자체가 민족주의 우파고 김구나 김규식 계열이 우파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소위 진보라고 하지만 진보에서 우파와 좌파가 갈라져 나왔다라고 하면 네. 우린 진보에서 사회주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진보 우파인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우파라는 단어를 저들에게 빼앗겨야 되느냐. 그럼 저들은 뭐냐. 저들은 또 구구라고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긴 했지만 구구는 순혈주의, 인종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처절한 애국심. 근데 기본적으로 애국심과 대치되죠. 친매국 세력이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민족주의 배치되죠. 왜냐하면 분단 세력이잖아요. 통일을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민족을 학살했던 같은 자민족을 학살했던 사람을 추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군국주의나 뭐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 파시즘, 뭐 국수주의, 전체주의 이런 게 통합돼가지고 이게 나치인데 하다못해 나치는 자민족 우월주의에 입각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유대인을 죽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어야 심한 민족주의, 민족 우월주의가 보여야 구구인데 자민족을 죽였던 사람을 추종해요. 이건 구구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정말 재밌는 단어 하나 찾아낸 게 저들은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고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매국 좀비다. 매국 좀비. 그러니까 저들을 그냥 보수라고 보기에는 보수의 가치관이 친일매국이고 친독재고 반민족이고 학살 추종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들을 부를 수 있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구구도 아니에요. 근데 구구의 폭력성은 지금 현재 보입니다. 그래서 매국 좀비라는 단어를 좀 널리 알려주시면. 조금 전에 이제 젊은 층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어떤 그 일배류에 국한되는 인식이 아니라는 건가요? 많이 퍼져 있습니까? 그런 인식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 30대 보수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조금 느끼실 거예요. 근데
청년 때는 진보였다가 네. 나이 들어가고 가진 게 많아지고 몸이 늙어지면 사람이 보수로 성향이 바뀌고. 보수화되는 건데 실은 청년이 보수면 좀 그건 징그러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들이 왜 보수화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역사교육의 부재도 있겠고 그다음에 유튜브의 역기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진보 진영에서 20대, 30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정치관을 제시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었는가, 그다음 그런 방송을 하는가, 20대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관점이란 게 한번 세워지면 사실은 그건 바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평생 갈 수도 있는 건데, 자, 바로 그런 점에서 어쩌면 이제 결론 지점에 좀 도달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8천여 명의 역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들에게 올바른 역사 강의를 할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교육 과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항상 20, 30대 보수화보다도 더 무서운 게 10대 보수화를 생각하지 않아요.